안녕하세요. 11월 4일자 데일리 토픽입니다. 금일 목차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영상과 더불어 3편에 걸쳐서 자율주행 관련 3대장인 테슬라, 웨이모, 모빌아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이슈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 후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베타 테스트가 아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컨슈머 리포트에 실제 사용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6단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율주행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사용 기술과 지난 20일경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의 목적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란 이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뉴스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의 비영리단체로서 외부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오직 구독료와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리뷰 잡지입니다. 전 세계에 700만 명가량의 회원이 있고 전문가와 직원들이 직접 써본 후기를 쓰며 세계적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받은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리포트에서 10월 23일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평가 항목은 10월 23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20일에 FSD 베타 버전이 배포되었었죠. FSD는 완전 자율주행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를 컨슈머 리포트에서 평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파크, 즉 자동 주차, 스마트 서문, 스마트 차량 호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이것은 정해진 구간, 고속도로 같은 곳에 진입해서 이후에 정해진 경로를 지난 후에 고속도로 빠져나오기까지의 기능입니다. 트래픽 라이트 앤 스탑 사인 컨트롤은 신호등과 표지판을 감지해서 그에 따른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컨슈머 리포트 측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오토파크의 경우 대체로 잘 하지만 몇 년간 있던 기능에도 불구 종종 주차선을 잘 못 맞추고 이미 주차했던 장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소에 다시 가도 주차 공간이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서문의 경우 이는 차량을 본인이 있는 곳까지 호출하는 기능인데요. 주차장 내에서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스탑 사인을 보내도 안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기능의 경우 종종 정해진 진출로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도 있었고 버스 차선을 이용한다거나 추월 차선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명확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 라이트 앤 스탑 사인 컨트롤에 대해서는 파란불에서 멈추거나 빨간불에서 계속 운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로터리에 갈 경우 그 로터리 출구마다 매번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전반적인 안정성, 사용 편의성, 기능 등을 취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했는데요. 10점 만점에 테슬라가 10점, 캐딜락 슈퍼크루저가 8점, BMW가 7점으로 각각 1, 2, 3위를 했고 테슬라의 평가가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기술력이 경쟁사에 비해서는 뛰어나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6단계입니다. 이는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단계부터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라 하며 이 단계가 FSD라고 합니다. 3단계는 일정 구간 내에서 차량이 자율 운행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나 정해진 도로 내에서 차가 자동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AI의 방법 중 하나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주행 데이터를 모아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크게 인지, 판단, 제어의 단계로 나뉘고 있으며 인지는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은 인지된 정보에 따라 알맞은 차량 궤적을 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는 이 짜여진 차량 궤적에 맞게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 인지 기술은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센서로 발현됩니다. 이 센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더의 경우 전파를 보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감지해 대략적인 거리와 크기 정도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악천 후에도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감지 거리는 상대적으로 200m에서 300m 정도로 매우 짧고 외부 환경, 흐린 날씨, 안개 등 날씨가 안 좋거나 시간대가 밤이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이에 고화질 광각 카메라를 개발 중이고 이미지 프로세싱 모듈의 경우 모빌아이가 80%의 점유율을 보이며 개발 중입니다. 다만 레이더와 라이다에 없는 색감지와 신호 감지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더와 달리 전파 대신 레이저를 쏘고 그것을 기반으로 물체를 감지합니다. 감지거리가 독보적이고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유추해냅니다. 다만 가격이 높고 악천 후 시 사용이 어렵습니다. 전자파 관련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단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가격이 1000만원대인데요. 올해 초에 라이다 기술의 독보적인 1위 회사인 벨로다인에서 10만원대의 초소형 라이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다의 큰 단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카메라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라이다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의 판단 기술과 제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스템 칩은 연산 처리 장치인 CPU,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NPU의 결합 형태입니다. NPU는 신경만 처리 장치로 AI의 전용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CPU와 GPU를 사용하면 빠른 데이터 처리가 힘들어서 NPU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칩이 판단 기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센서와 시스템 칩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합쳐 ADAS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ADAS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모듈을 지칭합니다. 이 ADAS와 자동차의 하드웨어가 합쳐져 자율주행의 제어 기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자동차끼리의 공유를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모빌아이, 엔비디아에 의존해 시스템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자체 개발 중이고 FSD가 가능한 하드웨어, 즉 센서, 카메라 등은 2016년 이후에 이미 만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출시된 모든 테슬라의 차량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만 모두 진행하게 되면 FSD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결과에 따르면 5분기 연속 흑자로 전기차 생산량 및 인도량이 전년도 3분기 대비 45.5%, 올해 2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현재 박스권 내 계속 변동 중이고요. 1분기와 2분기 때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떨어졌던 것은 코로나의 여파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SD 베타 버전이 10월 2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10월 25일자 영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5에서 10일간의 간격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베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때의 업그레이드 때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UI 업그레이드와 각 센서들의 반응 속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FSD 베타 버전은 미국 지역에서만 배포된 상태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SNS에 따르면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다음 FSD 베타 버전의 유력 후보지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도로 상황이 비슷하고 인접국가란 면 때문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가 의외인데 이는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하는 테슬라 팬에게 설득당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법안도 자율주행 자동차들에게 친화적이어서 테스트 환경으로 좋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FSD에 대한 테슬라의 행보는 어찌 될까요? 일단 테슬라가 FSD 베타 버전을 출시해서 소수의 운전자에게 배포한 것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테슬라 측은 더 많은 데이터 확보가 목적일 것입니다. FSD의 기반 기술인 딥러닝은 쌓이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미국 지역에서 베타 서비스 지역을 점차 넓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더해 머스크는 FSD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현재 테슬라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현금 유입을 위한 테슬라의 전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현재 $10,000를 받는 중이고, 이는 지난달에 비해 $2,000, 7월에 비해 $3,00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앞으로도 이 옵션의 비용은 FSD에 가까워질수록 비싸질 것이라고 머스크가 이야기한 만큼 계속 오를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EP 데일리 토픽이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와 위클리가 예정된 일정보다 조금 더 늦게 업로드 되었는데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두 영상은 모빌아이와 웨이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컨텐츠가 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